안녕하세요. 오늘은 과학비 물질의 구성 마지막 챕터입니다. 이온의 존재를 확인하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이고요. 교과서 36쪽에서 37쪽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은 수행평가랑도 관련이 깊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고 암기할 내용도 많고요. 여러분들의 노력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한 단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집중해서 수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앙금 생성 반응을 이용하여 이온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입니다. 지난번에 원소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꽃 반응으로 원소를 확인하고 또는 스펙트럼으로 원소를 확인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이온, 예를 들어 어떤 컵에 이온이 녹아 있어요. 눈에 보이진 않기 때문에 투명하기 때문에 이 안에 무슨 이온이 들어있는지 모르는 거죠. 이 안에 들어있는 이온의 존재를 이제 확인하는 방법이 바로 이제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앙금 생성 반응이거든요. 이 반응을 이해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미지의 어떤 모르는 그 용액 속에 들어있는 이온의 존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면 오늘 내용을 잘 학습하신 겁니다. 자, 앙금생성 반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앙금생성 반응은 수용액을 섞었을 때 수용액에 들어있는 이온끼리 반응하여 앙금을 생성하는 반응인데요. 이때 앙금은 물에 잘 용해되지 않는 물질을 앙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36쪽에 나와 있는 얘는 별표를 쳐놓으시고 그림까지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염화나트륨 수용액은 염화이온과 나트륨 이온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염화이온, 그죠? 그리고 나트륨 이온이 지금 들어있고요. 이게 물의 지금 수용액이니까요. 물이라고 하는 용매에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질산은 수용액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질산 이온과, 그죠? 그리고 은이온이 물 숫자죠. 물이라고 하는 용매에 녹아 있어요. 잘 녹아 있어요. 그래서 염화나트륨 수용액이나 질산은 수용액이나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투명하게 잘 녹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네 둘을 섞으면요. 누가 만나게 되냐면 염화이온과 그리고 은이온이 만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염화이온과 은이온은 염화은이라고 하는 새로운 결합을 형성하게 되고요. 이 결합은 다른 결합들과 달리 굉장히 강합니다. 결합이 강해서 물이 주변에서 물이라고 하는 용매는 사실 이온들을 잘 분해시키는데 물이 주변에서 아무리 공격을 해도 떨어지지 않는 강한 그런 결합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물에 용해되지 않고 녹지 않은 상태로 이제 가라앉게 되고요. 그 가라앉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고 있죠. 처음에는 뿌옇게 보이겠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밑에 가라앉을 텐데 그게 이제 앙금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염화은이라는 앙금이 형성된 거고요. 염화은의 특성상 이 앙금의 색깔은 흰색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염화이온은 은이온과 반응하면 흰색 앙금인 염화은을 생성한다. 이게 바로 앙금 생성 반응이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나머지 애들은 어떻게 되느냐? 나트륨이나 또는 이제 질산이온 같은 경우는 그대로 물속에 녹아 있어요. 얘네들끼리는 물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적인 힘에 의해서 살짝 결합할 수는 있으나 어차피 이제 물이 있기 때문에 물들이 이제 떨어뜨려 놓으면 다시 또 분리가 되는 그런 약한 정도의 결합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그냥 물속에 잘 녹아 있어요. 그래서 눈에는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얘들은 앙금을 형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앙금을 형성하는 짝이 이렇게 독특하게 있다 라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앙금 생성 반응을 이용하면 수용액에 들어있는 이온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한번 실험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37쪽에 있는 양금 생성 반응 실험은요, 이 미지의 수용액을 준비를 해요. 모르는 수용액이죠. 그리고서 이 안에는 이 4개 중에 2개가 염화이온이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 염화이온이 포함되어 있는 시험관이 누구냐 이걸 맞추는 거예요. 무엇을 활용해서? 앙금 생성 반응을 활용해서. 그래서 실험을 준비를 하는데요. 일단은 이제 미지의 수용액을 이제 4개를 준비를 합니다. 각각을 A, B, C, D라고 라벨링을 할 거고요. 이 4개 중에 2개가 아마도
염화이온을 포함할 거라고 추정이 돼요. 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질산은 수용액인데요. 저희가 아까 설명했던 그 양금생성 반응하고 관련이 있어요. 은이라고 하는 AG 플러스라고 하는 얘는 염화이온을 만나면 그러면 AgCl 그러니까 염화은이라고 하는 앙금을 형성하죠. 앙금을 형성할 때는 가라앉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표현하면 앙금이란 표시입니다. 흰색 앙금을 형성하죠. 그래서 이 질산은을 여기다가 각각 뿌려주고 그리고 앙금이 생성해가 누구냐 그걸 찾으면 아마도 그 수용액 그 시험관 안에는 염화 이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질산은 수용액을 준비를 한 거고요. 나머지 이제 실험 재료물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화학 실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의해야 될 사항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안전지킴이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험 방법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지의 수용액 ABCD를 시험관에 약 15ml 넣고요. 그 다음에 각 시험관에 질산은 수용액은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AgNO3예요. 얘는 Ag 플러스라고 하는 이온과 NO3 마이너스라고 하는 이온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얘를 2ml 정도 떨어뜨리고요. 그런 다음에 어떤 시험관에 앙금이 형성이 되나 그것을 관찰합니다. 지금부터 보실 건데요. 여러분들은 그 실험 보고서 정리하기 1번을 준비하시고 여기서 이제 앙금 생성 반응이 나타나면 기록을 하세요. 실험 결과를 기록을 하셔서 분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험 보겠습니다. 앙금 생성 반응으로 염화이온, 아래와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미지의 수용액 ABCD를 각 시험관에 약 15ml씩 넣습니다. 각 시험관에 질산은 수용액 2ml 정도를 떨어뜨리고 A입니다. A 시험관에서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고요. 앙금이 생성이 되고 있나요? B를 보시면 확인이 될 것 같은데. 네, 관찰합니다. 앙금이 생성이 되고 있나요? 네, A랑 비교하니까 B는 확실히 앙금이 생성이 되고 있네요. 앙금이라고 하는 게 보통 처음에는 가루처럼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뿌옇게 나타나요. 나중에는 이게 가라앉아서 밑에 이렇게 쫙 가라앉습니다. 자, 어쨌든 A는 앙금이 생성되지 않았고 B는 앙금이 생성이 됐고요. 색깔은 흰색으로 보이죠. 그죠? C하고 D는 여러분들이 작성하세요. 자, 정리하세요. 네,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정리를 해보면요. 수용액 A, B, C, D 4가지가 있었고요. 앙금 생성 여부는 어땠나요? 하면 이렇게 되어 있었죠. 뭐 OX 쓰셔도 괜찮겠네요. 자, 어쨌든 앙금의 색깔은 B와 D 모두 흰색이었어요. 자, 그럼 이 표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자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원래 이 질문은 무엇이었나요? 염화이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험관을 찾아라 이건데요. 지금 우리가 넣어준 것은 질산은이었어요. 그 중에 은 이온과 반응해서 흰색을 만드는, 그래서 염화이온을 가지고 있는 그 시험관은 누군가요? 여기서는 B하고 D일 것으로 추정이 되죠. 그죠? 왜요? 이유를 쓰자면 B와 D에서만 질산은 수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흰색 앙금이 생성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써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앙금 생성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모르는 어떤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미지의 이온을 확인하는데 사용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앙금 생성 반응은 우리가 어떤 앙금 생성 반응이 있는가를 알아두고 그걸 암기를 해야 그래야 이제 실전에서 앙금 생성 반응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는 앙금 생성 반응들은 전부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암기를 하셔야 되느냐라고 하면 요 이온의 식까지 전부 다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한번 봅시다. 교과서에 이제 나오는 첫 번째 예인데요. 예를 들어 이건 이제 예예요. 염화칼슘 수용액과 탄산나트륨 수용액을 섞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때 이제 염화칼슘 수용액에는 어떤 이온이 들어있느냐? 이것도 좀 해보세요. 이거는 염화 이온이죠. 이게 들어있고요. 칼슘 이온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런 이온이 들어있어요. 이 두 가지가 들어있었고요. 탄산나트륨 용액에는 탄산이온이 들어있겠죠. CO3 2-라고 하는 용액과 나트륨 이온이 들어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을 섞었단 말이에요. 섞으면 독특하게요. 칼슘 이온하고 탄산이온 두 개가 만나요. 만나서 둘이 떨어지지 않는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앙금 덩어리를 형성합니다. 색깔은 흰색이고요. 이걸 제 정리를 하자면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Ca2+ 칼슘 이온과 탄산 이온이 만납니다. 자, 그러면 탄산 칼슘 덩어리가 형성이 됩니다. 요건 이제 앙금을 표현하는 기호예요. 흰색입니다. 이렇게 생기겠죠. 그죠? 탄산칼슘. 탄산칼슘 어디서 보셨어요? 탄산칼슘이 그때 우리 옛날에 석회석, 방해석 이런 것들의 재료죠. 이게 앙금 생성 반응이 보통 어디서 나타나냐면 우리 석회수에서 나타나요. 옛날에 초등학교 때 이산화탄소를 확인하는 방법. 이산화탄소의 특성은 석회수에 통과시켰을 때 뿌옇게 흐려진다. 그 얘기를 했었죠. 그게 왜 그러냐면 석회수 속에는 칼슘이 들어있어요. 칼슘 이온이 들어있었는데 내가 여기다 이산화탄소, 내 입김을 불어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이제 결합하면서 탄산칼슘을 형성하거든요. 그래서 물에 이제 앙금이 뿌옇게 뜬 거죠. 나중에 이제 가라앉아요. 앙금 생성 반응이었던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온 이것도 아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오딘과 칼륨 수용액과 질산염 수용을 섞었다 이거죠. 일단 봅시다. 아이오딘과 이온이 들어있어요. 이거 보시면 이제 조금씩 규칙성이 좀 보이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한글로 쓸 때는 음이온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양이온 나중에 써요. 이온 분자식으로 화학식으로 쓸 때는 양이온을 먼저 쓰고 음이온을 나중에 써요.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자꾸. 자, 이 안에 또 뭐가 들어있냐면 칼륨 이온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들어있을 거예요. 질산납 수용액은 무엇이 들어있냐면 질산이온이 들어있을 거예요. 질산이온 기억나요? NO3-. 납 이온은 Pb2+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얘네들이 섞이면 누가 아이오딘화 이온하고요. 납 이온이 만나서 앙금을 형성합니다. 납 이온과 아이오딘이 만나서 앙금을 형성하는데 그것은 아이오딘화 납이라고 하는 앙금이죠. 색깔은 노란색이네요. 정리를 해봅시다. 납 이온과요. 아이오딘화 이온이 만납니다. 그러면 납 아이오딘화 납 앙금이 만들어지는데 노란색이 나오고요. 요거는 조금 더 여기 식을 조금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사실 이것을 이제 잘 쓰는 화학 반응식은 절대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내년에는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굳이 보자면 요것만 좀 하나 설명을 할게요. 얘는 Pb2+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전자 두 개를 잃어버려서 전체적으로는 양이온인 그런 형태의 입자예요. 그러면 이걸 그림을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전자 두 개를 잃어버렸으니까 뭐 이가 이제 두 개 빠진 걸 이빨이 두 개 빠졌다고 생각합시다. 이렇게 빠져있는 이런 상태고요. 이 아이오딘은 전자 한 개를 얻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양이온 성질을 갖는 애예요. 그래서 전자를 한 개를 얻은 걸 이렇게 그려볼게요.
지금 요 네모 칸에 전자 하나 얻어갖고 이렇게 그려준 거예요. 그럼 요거 하나 여기 결합돼서 딱 채우면 되겠죠. 그럼 하나 또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 빈칸 없이 전체적으로 이 전체적인 입자가 중성 상태를 띠겠죠. 그래서 두 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한 개, 얘가 두 개가 있어야만 하나의 앙금이 완벽하게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써주냐면 얘는 1이니까요. 생략하고요. 얘는 몇 개예요? 두 개예요.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PB2 플러스에다가 이 두 개의 I-를 넣으면 그럼 PbI2가 형성이 됩니다. 이때 지금 보시면 여기는 납 하나, 여기는 하나 1이 생략된 거예요. 그 다음에 I는 두 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서술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요 화학식까지는 아직은 모르셔도 되지만 그래도 그 방법은 대충 이렇구나 그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내년에 공부하기가 좀 편하세요. 그러시고요. 그렇지만 요거는 아셔야 돼요. 요것은 아이오디나 납은 이렇게 씁니다. 요거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이게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폐수 배출할 때 많이 사용하는 앙금 생성 반응이죠. 그 공장에서 폐수를 배출할 때 납이 들어있는 상태로 그대로 강물로 흘려버리면 굉장히 많은 생물들이 납 중독이 되고 위험해요. 그래서 공장 폐수를 이제 강물로 방류하기 전에 항상 이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오딘화가 이온이 들어있는 어떤 수용액을 폐수 속에 집어넣어서 노란색 앙금이 형성되면 이 폐수는 배출해서는 안 되는 폐수죠. 한 번 더 걸러야 되는 폐수인 거예요. 그래서 폐수를 방류하기 전 납을 이 존재를 확인할 때 이 반응을 씁니다. 그래서 그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앙금 생성 반응입니다. 이번에 바륨이라고 하는 이온이고요. 자, 예를 들어서 질산바륨 수용액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황산 칼륨 수용액을 섞었다고 칩시다. 질산 이온이 들어있었고요. 바륨이니까요. 바륨은 우리 지난 시간에 안 외웠죠? 우리 교과서가 딱 그렇게 체계적으로 짜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의 이온표에다가 좀 적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바륨이온입니다. 자, 황산이온은 SO4 2-, 칼륨이온은 K 플러스예요. 자, 애들이 들어있는데 얘들을 섞어주면 어떻게 돼요? 그 중에 얘와 얘, 그러니까 바륨이온과 황산이온이 만나서 황산바륨이라고 하는 걸 형성을 하는데요. 이것도 적어주면 바륨이온과 황산이온이 결합해서 BaSO4라고 하는 앙금을 형성하고 이것은 흰색이죠. 이 앙금은 많이 사용하는 앙금이에요. 어디 사용하냐면 조영제 사용을 하는데요. 조영제 이런 거 안 찍어봤죠? 여러분들 아직 어려서 이제 넣어주게 되면 얘들은 이제 내 몸속에서 X선을 조절할 수 있어요. X선을 많이 받아들일 수도 있고 조금 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래서 내 몸에 이 황산 바륨이 위치하는 그 위치에 사진을 찍을 때 하얗게 보인다거나 아니면 덜 하얗게 보인다거나 나름대로 조정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X선 사진 찍을 때 사용하는 앙금이 바로 얘입니다. 황산 바륨입니다. 자, 네 번째인데요. 구리이온이 나와 있어요. Cu2+, 얘랑요. 그 다음에 황화이온 S2-가 결합하면 CuS, 황화구리라고 하는 앙금이 만들어지는데 얘는 검은색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재미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거죠. 염화구리 수용액과 황화나트륨이 섞어줬습니다. 염화이온과 구리이온과 황이온과 그리고 나트륨 이온이 만났을 때 황화이온과 구리이온이 만나서 이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런 앙금 생성 반응은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 조금 더 추천을 드리는 것은 요 내용까지도 같이 그냥 이해가 될 정도로 보셔야 되고 요 화합물 이름 요거는 다 알아두셔야 돼요. 요건 다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외워야 될 앙금 생성 반응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볼 건데요. 이제 무엇을 외워야 되느냐 한번 봅시다. 그래서 여기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 이제 양이온이 음이온일 경우가 이제 나와 있네요. 첫 번째 1번. 자, 그래서 양이온으로 은이온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음이온으로는 염화이온을 사용했을 때 얘가 AgCl 염화은이었죠. 그죠? 얘가 흰색이 나옵니다. 그죠? 염화은. 알아두셔야 될 반응.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요것도 그냥, 요거는 교과서에는 안 나오는데 그냥 알아만 두세요. 문제집 풀다가 꼭 나오거든요. 은이온에다가요, 아이오드나 이온을 섞어주면, 그러면 AgI라고 하는 이름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오딘화 은이 만들어지는데, 얘도 노란색이요. 그 아이오딘이 들어간 애들이 노란색들이 많아요. 그냥 외울 때 암기 팁입니다.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자, 세 번째는 어떤 이온이 있냐면 칼슘 이온을 사용한 예죠. 아까 나왔던 칼슘 이온에다가 탄산 이온을 섞었을 때 이건 너무 유명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CaCO3라고 하는 이름은 탄산 칼슘이죠. 탄산 칼슘이 만들어지고요. 얘는 흰색. 얘가 방해석이나 석회석이나 이런 것들의 재료죠. 그죠? 자, 네 번째는요, 칼슘 이온에다가, 이거는 교과서에 안 나옵니다. 황산 이온을 넣어주면요, 얘는 CaS. 이름이 뭘까요? 황산, 여기 써있으니까 이제 쓰지 않을게요. 황산 칼슘. 얘가 만들어지고요. 얘도 흰색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바륨이 들어옵니다. 바륨 이온이 들어있을 때요, 바륨과 탄산 이온을 섞어줘도 앙금 생성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BaCO3 이름은 탄산 바륨이겠죠. 얘도 흰색이고요. 이게 바륨이나 칼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애들이 보통 이제 흰색 앙금들이 많이 나와요. 이건 교과서에 나온 거죠. Ba2 플러스에다가 SO4 2-가 들어가면 BaSO4라고 하는 앙금이 생성되는데 이름은 거꾸로 읽으면 황산 바륨이죠. 그죠? 자, 7번입니다. 자, 납이 들어갔어요. 납이 들어가면 색깔이 좀 멋진데, 납 이온에다가 아이오디나 이온을 섞어줘요. 이게 우리가 아까 했었던 교과서에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얘는 2 플러스, 얘는 1 마이너스니까요. 두 개를 섞어준다고 했죠. 그래서 PbI가 두 개.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오딘화 납이라고 하는 색깔이 앙금이 나오는데 색이 무슨 색이었나요? 노란색이에요. I가 들어가면 노란색이구나. 거의 대부분. 이거는 교과서에는 없지만 교과서에 있군요. 있습니다. 보세요. 그 오른쪽에 조그맣게 글씨로 나와 있어요. S2-가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 PbS 이름은 황화납이라고 하는 애가 나오고요. 얘가 검은색이요. 이렇게 만들어지요.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구리부터 나오는데요. 나머지들은 사실 카드뮴 아연 이온은 그냥 참고적으로만 보시고 구리 이온만 쓸게요. 구리 2 플러스 이온에다가 황 이온을 넣어주면 CuS, 이름은 황화 구리죠. 얘가 만들어지고 얘가 또 검은색이요.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카드뮴까지 쓰지 않고 아연은 쓸게요. 아연은 가끔 문제집에 좀 나와요. 그래서 아연 이온에다가 또 황화 이온을 섞어줬을 때 GNS 이름은 황화 아연이죠. 얘가 이제 흰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반드시 외워야 될 거는 교과서에 나온 것들이죠. 그래서 요거, 그죠? 그 다음에 요건 문제집에 많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요거는 탄산이온, 요건 반드시 외워야 될 거, 그죠? 요것도 이제 가끔 문제집에 나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요게 나왔죠? 요건 반드시 외워야 되는 것. 그 다음에, 납 같은 경우들은 색깔이 좀 독특해서요. 좀 알아두세요. 얘가 교과서에 나온 애였죠? 그 다음에 얘도 꼭 알아야 되는 아이들. 그죠? 교과서에 또 뭐가 있었나요? 잠깐만요. 교과서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대부분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외워두셔야 좋고 반드시 외워야 될 것들은 제가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이름, 그 다음에 요거 덩체 이름, 그리고 읽는 방법. 그죠? 거기까지 다. 하나만 예외가 있자면 요게 조금 이제 약간 요것도 참 외워야 되죠? 미안해요. 요것도 별표 쳐야겠네요. 요게 이제 요것 때문에 이제 헷갈리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봅시다. 반드시 외워야 되는 것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는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설명했지만 앙금생성 반응을 이제 여러 가지 활용하는 예가 있죠. 요게 지금 이제 폐수랑 관련인데요. 폐수 배출 할 때 절대로 납이 폐수 속에 포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납을 보내기 전에 만약에 납이 있다면 그럼 여기다 뭘 넣어주는 거예요? I-를 넣어주죠. 그래서 PbI2라고 하는 노란색 앙금이 형성이 될 텐데 이걸 가지고 얘는 방출해도 되는 폐수다, 아닌 폐수다. 그걸 이제 검사를 하는 거죠. 자, 여기 조영제가 나와 있어요. 조영제는 BaSO4라고 하는 얘가 이제 주성분이에요. 그래서 영상 검사를 시행할 때 X선의 투과도를 높이거나 낮춰서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이 있죠. 여기 이제 교과서에 나온 예시예요. 교과서에 맨 처음에 온천 중에 탄산 온천이 있어요. 탄산 온천이라고 하는 거는 나름 온천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땅에서 지하수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지하를 흐르면서 광물을 녹여서 자기 물 속에다가 포함하고 있어요. 그때 탄산 이온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CO3 2- 얘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제 확인하고자 할 때 뭘 하면 될 거예요? 칼슘이 들어있는 애를 넣어주면 얘가 아마 여기서 CaCO3 흰색 앙금 탄산칼슘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얘는 탄산이 포함이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만 더 적어주자면 수돗물이에요. 수돗물이 보통 일반적으로 그 소독을 하는 과정에서 염소를 사용해요. 그래서 물속에 뭐가 녹아 있냐면 염화이온이 녹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염화이온을 확인할 때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은이온을 활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면 AgCl 염화은이라고 하는 흰색 앙금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예들이 우리 주변에서 앙금생성 반응을 활용하는 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번호로 좀 달아주면 좋을까요? 2번 탄산온천, 3번 4번 수돗물 속 염화이온.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의 몫이 많아요. 굉장히 암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이 또 수행평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게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꼭 어디 적어놓고 수첩 같은 데 적어놓고 이게 한 번에 잘 안 외워져요. 자꾸 뭐 버스 정류장이든 어디든 자꾸 보시면서 외우셔야 될 거고요. 그러면 아마 3학년 때도 좀 편하게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배운 내용 정리하기 보겠습니다. 자, 염화이온이 은이온하고 반응하면 흰색 앙금이 무엇을 형성한다? 뭐예요? 염화이온이 외우라고 그냥 쓸게요. 반응하면 AgCl. 얘 이름 뭐라고 해요? 염화은이라고 하죠. 흰색 앙금. 탄산이온은요, 칼슘이온과 염화이온과 반응하여 탄산이온이 반응하는 거 대표적인 반응 누가 있어요? 칼슘이죠. 탄산칼슘 Ca2 플러스 CaCO3 2- 결합해서 CaCO3 앙금 탄산칼슘 흰색.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소단을 돌아보며 여러 가지 있고요. 앙금생성 반응에 대한 연결을 옳은 것은 시험 문제 나오기 딱 좋죠. 다 알아셔야 돼요. 자, 양이온이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런 거 있었나요? 이거 소금인데 염화나트륨 물에 잘 녹죠? 앙금 생성되지 않아요. 앙금은 물에 녹지 않는 형태의 입자입니다. 그래서 얘는 아니고요. 실제로 얘들아 앙금할 때 외우실 때 좀 도움이 되는 팁들이 있는데 물에 반응하기 좋은 애들은 절대로 앙금 형성 안 해요. 얘와 얘 짝 안 돼요. 왜냐하면 얘는 물을 더 좋아하거든요. 물하고 너무 친해요. 나트륨 같은 거 실험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나트륨 물에다 집어넣으면 뻥 폭발합니다. 물하고 반응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얘들은 앙금 절대 안 만듭니다. 이런 애들이 또 있죠. 얘 들어가는 앙금 없어요. 질산이온. 얘는 물하고 너무너무 친하거든요. 얘 들어가는 앙금 없을 거예요. 물하고 너무 친해요. 물하고 친한 애들은 앙금 자체를 안 만들어요. 빼.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유명한 염화은인데요. 여기까지 딱 좋았는데 흰색이죠. 그죠? 자, 얘가 CuS2 얘도 이제 나왔는데 얘도 이제 보시면 검정이죠. 그 다음에 칼슘 이거 만들어주면 딱 좋은데 흰색이네요. 잘 썼는데 지금 얘와
얘가 결합하면 얘가 만들어지죠? 노란색이 됩니다. 여기는 왜 2라고 안 써요? 이거는 2 이거 써줄 때는 그 식을 만들 때요. 이거 여러분들이 이게 뭐예요? 하는데 이거 수학식이나 똑같은 거예요. 1 더하기 2는 3 하는 것처럼 여기는 정확하게 숫자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는 거고요. 이걸 때는 그냥 어떤 양이온의 종류냐, 어떤 음이온의 종류냐 있기 때문에 여기다 숫자까지 맞추실 필요는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얘 이름 뭐예요? 요드와 납, 노란색. 정답은 5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과학 B 시간은 아마 이제 수행평가 하게 되고 하실 텐데요. 남은 시간들이 좀 있어요. 온라인 클래스. 그래서 남은 시간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기 좋게 주기율표를 좀 더 설명을 하고요. 조금 이제 관련된 영상들을 좀 많이 보여주는 시간으로 과학 B는 한번 꾸려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열심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